안녕하세요. 이번에 강남대성 S2에서 공부하고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진학하게 된 윤유정이라고 합니다. 예상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하게 돼서 기분이 매우 좋고요. 이런 대학에 합격할 줄은 몰랐기에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수능 전날에는 긴장을 많이 하게 돼서 새벽 3시 반 그쯤에 자게 됐고, 전날에 또 구토까지 하는 등 상당히 안 좋은 컨디션을 받았으나 밤을 새우고도 만점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. 미적분 22번과 29번, 그 다음에 지구과학 1에서 17번을 들 수 있었는데요. 미적분 22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단순 계산 문제가 나와가지고 평가원스럽다라는 말을 평가원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또한 미적분 29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서 사용된 아이디어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기에 이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와 상당히 유사해서 1년 동안 공부한 내용 중에 결국 수능에 나오는 내용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구과학 17번 같은 경우는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까지 평가원이 어렵게 변형할 수 있구나를 느끼고 참 어렵다,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매우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. 24학년도에 6월, 9월 모의고사를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당연히 수능 때도 지방대 의대에 진학할 줄 알았습니다. 그러나 이사수능 때 11개를 틀리고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하게 돼서 너무나도 아쉬웠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이사 6월, 9월, 그 다음에 그동안 풀었던 많은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음에도 수능날 결국 미끄러졌기 때문에 2호 때도 혹시 또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매우 컸었던 것 같습니다. 평균 백분위가 이사 수능 때는 92에서 93 정도였고, 그 다음에 2호 수능 때는 99.5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. 3월에서 6월까지는 이제 학교를 어느 정도 맛보고 싶고 대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재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했었습니다. 그때 강남대성 SM 야간반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재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대성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퀀텀관을 들어갔을 때 시설이 매우 훌륭해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칸막이, 그 다음에 책상의 수납 공간이 매우 넓고 또한 책상도 매우 크고 화장실도 깔끔해서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6월 이후부터 매주 강대 모의고사 또는 서킷 또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그에 맞춰서 전국 단위 성적표를 제공한다는 점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였던 급식이 엄청나게 맛있어서 큰 장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퀀텀 가한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칸막이가 있어서 사생활도 좀 지켜졌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월별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3월에서 8월까지 스케줄은 항상 그렇진 않지만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학원에 온 다음 7시부터 8시까지 이종수 선생님께서 주신 국어 기출을 푼 다음 계속 공부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1시까지 잠을 취했습니다. 선생님께서 오셔서 깨워주시고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집에 가서 12시에 잤던 것 같습니다. 슬럼프는 세게 오진 않았는데 약하게 온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되게 늦게 갔는데 공부 시간을 좀 줄이면서 극복했고, 또한 여기서 계속 학원을 나오면서 공부감을 유지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여름방학 때는 국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. 왜냐하면 6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6평에서 높은 국어 성적을 받기 위해서 국어 기출을 위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수학과 물리가 제 취약감이라 생각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양의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도 조금이라도 놓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좀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항상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어떤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 부분이 만약 있다면 노트에다 써서 계속해서 발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. 추상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감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체화라고 생각합니다. 그 분야에 대해서 매우 많은 양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
그리고 그 투자한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,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개념 또는 과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풀어보고 많은 관점을 얻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초반에는 국어, 수학에 집중을 하고 후반부에는 탐구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. 특히 초반부에는 개념과 기출을 중점으로 공부했는데 그 이유는 후반으로 갈수록 개념 기출을 공부하는데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열심히 했고 후반부 가서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과목별로 좀 다른데 국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에게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고 계속해서 지문을 보면서 그 방법을 적용하려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어떤 지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5번을 한 자리에서 읽으면서 그 지문에서 사용된 서술 방식, 문제에 적용된 방식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물리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제에 그 관점이나 스킬을 적용하면서 스킬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를 적용해 보면서 그러한 풀이들을 체화하는 것이 저만의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답노트는 아무래도 그 문제를 그대로 옮기고 그다음에 해설도 그대로 쓰면은 시간 낭비도 꽤 많고 그다음에 다시 봤을 때 긴 내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내가 얻어야 될 발상 같은 거를 한두 줄로 끝낸 다음에 그 문제를 노트에 적었습니다. 이러면 다시 볼 때도 어차피 내가 푼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전반이 기억나서 한 번에 한 페이지로 단권화가 가능했던 점이 수능장에도 가져갈 수 있게 해준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노력을 한다고 꼭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실패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